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내부 총질과 자해적 폭로, 책임 전가가 난무하는 현실. 이대로라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30년 정치를 했는데 사기를 2번 당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합니다. 국민은 어이없고 당원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홍준표, 한동훈 모두 한때는 보수의 자산이라 불리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당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라는 가치와 자유라는 이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그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내부 다툼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 이 영상에서는 왜 보수파 내부의 분열이 반복되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습관, 보수파 진영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할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 감정적 폭로와 비방, 책임 떠넘기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노골적인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가 만만하니까 밀어주고 한덕수의 장애물이 되는 자신을 떨어뜨리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정치를 했는데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했다라는 그건까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놈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라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선 결과에 물론 서운함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치적 자존심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을 몸담았던 당에 이렇게 침을 뱉는 식의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마지막까지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긴 마지막 발언이 고작 욕설 수준의 원망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정치 인생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한동훈 역시 경선이 끝난 뒤 줄곧 김문수 후보를 향해 거친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북한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공정하지 않은 경선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여기까지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자, 이어서 한동훈은 친윤 구태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먹던 우물에 침 뱉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내가 떨어졌으니 이 당은 틀렸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2016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홍준표 전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하고 바른정당계의 복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를 두고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난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딱 그 모양입니다. 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 폭로전과 분열, 그리고 자해 행위는 결국 보수 전체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가엾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김 후보는 진도 끝에 단일화를 마쳤고 한덕수, 홍준표, 한동훈에게 직간접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 마음이야 어디 그랬겠냐마는 당내 계엄 탄핵 반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계엄에 대한 유감까지 표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단일화 과정에서 권성동이 얼마나 미웠겠냐마는 지금 이 선거 전국에서 권성동을 경질하는 것은 또 다른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유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그대로를 실천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한동훈은 경선 패배 이후 선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하라, 출당시켜라, 절연해라 이런 등의 말을 쏟아내며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경선 당시 단일화 약속에 대한 사과 촉구를 하며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부부를 위한 대리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식의 공격, 이런 식의 내용 유발은 정작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원들로부터 지지받은 후보가 나섰다면 그 후보를 돕든지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를 돕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지만 지 맘대로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한동훈 본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결국 내부 총질의 다름 아닙니다. 그 총질은 왜 이재명이 아니라 같은 편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내부 총질과 배신은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이나라도 되나 봅니다. 실제 경선 최종 결과를 봐도 당심은 명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61.25%, 한동훈이 38.75%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심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당의 대표 주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파 전체의 패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 비이재명계까지 모두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동유세본부를 구성해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까지 포함해 유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권리당원 조직, 직능조직, 지방조직 등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고 출정 시까지도 당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으로부터 공천 낙사를 당한 박용진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그림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선이 끝난 뒤에도 서로를 헐뜯고 공식 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대위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 이재명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 말이 틀렸네, 내 말이 맞네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내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가져올 수 없는 패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부에서 서로 물고 뜯는 모습,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보수는 안 돼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행위, 결국 보수파 지지층의 마음은 멀어지게 하고 무당층의 표를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부 결속도 안 되는 당에게 과연 어느 유권자가 표를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잘난 주둥아리를 다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보수파를 진짜 위하고 대선 승리를 바란다면 당의 공식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지금 쓴소리는 잠시 접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말로만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략과 통합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